안녕하세요. 2025년 옥천 살아보기 와글와글 팀의 옥천 이야기 주간 미팅 소곤소곤 3회를 시작합니다. 역시 3회가 되니까 박수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장소를 바꿔서 늘 하던 이제 옥천 라디오 녹음실이 아니라 그 배바우 저희의 숙소인 안남 배바우 도농 교류센터 1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녹음을 하는 만큼 오늘은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녹음이 될 거라 기대하는데요. 저희 지금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이렇게 녹음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텐데, 그쵸? 맞아요. 아쉽네요. 네, 저희가 지금 핸드폰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촬영이 안 되는 게 아쉽네요. 네. 그러면 오늘 늘 하던 대로 저희 체크인 내용을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체크인에 이어서 프로젝트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짧은 업데이트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녹음을 위해서 대본 작업까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꼼꼼하게 또 대본 작업해주신 마설님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설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번 주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불멸의 고흐 전시회와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오, 네. 먼저 고흐 전시회를 말해보자면 월간옥인의 25년 4월호에서 대전 시립미술관 불멸의 고흐 전시회 인터뷰가 좀 나오거든요. 홍라담 학예사님의 인터뷰를 저는 보면서 고흐 전시를 즐겼습니다. 아, 네. 고흐의 일대기와 작품을 보면서 고흐의 생이 많이 안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작품을 딱 한 장 팔고 물감은 동생 태호에게 평생을 지원받으며 살았고 죽은 이후 작품이 흥했다는 것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흐가 대전에 온다는 것에 그 전에 이제 누리국장님하고 상유국장 얘기할 때 뭔가 대전까지 왔는데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너무 좋은 전시니까. 그래서 고래실에서 이벤트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주는 이벤트도 했었고 저희도 굉장히 기대했던 전시예요. 사실 저는 아직은 못 가봤는데 끝나기 전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시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갔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전 너무 추천하는 게 저는 알고 있는 고흐 작품이 귀 자른 그 초상화랑 뭐 해바라기, 뭐 별에는 밤 요 정도였는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없지만 고흐가 인물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그 인물 자기 자신을 농민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 칭하면서 네. 그 농부들이 씨 뿌리는 장면이나 그런 네. 삶을 되게 많이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되게 많이 고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추천합니다. 네, 좋아요. 저도 오르쉐에서 고흐 작품을 봤었는데 보통 고흐 작품 보면 작품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학예사님 인터뷰처럼 정말 고흐의 생애들 그리고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까지 잘 전시해서 보실 수 있어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6월 말까지 하니까 꼭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으시죠? 네, 저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드디어 네, 모든 드디어.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제가 첫 바다로 갔다 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 축제는 제가 이장님께 일손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서 부스 운영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또 부스를 운영한 값으로 반딧불이 탐방표를 받아서 오. 영희님과 반딧불이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봤는데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그 조금 나온 것도 되게 자연이 주는 감동? 그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 반딧불이는 사실은 축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거의 대부분 볼 수 있지만 뭐 날씨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나름 행운이 있어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셔서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뭔가 굉장히 많이 있었나요? 어떤 그 풍경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막
많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이러면 다들 다 같이 막 그걸 찾느냐고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저거 찾으면 저쪽에 있어요.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서로 신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협업해가지고 네, 협업을. 반딧불이를 거의 탐험하고 네, 공유하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어서 또 같이 갔다 오신 영희님의 네, 주간 소식 나눠주세요. 네. 저도 이설님이 그 단체 카톡방에 그 반딧불이 가실 분을 모집해서 네, 네. 운이 좋게 같이 이설님하고 다녀왔습니다. 네, 네. 제가 느낀 거는 그 반딧불이 탐험길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쵸. 밤에 네. 가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밤이 되면 잘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설님 이렇게 옆구리에 팔짱을 딱 끼고 그렇구나. 두 분 되게 친해지셨겠어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암흑 같아요. 그래서 연인하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앞이 안 보이는데 막 밑에 수로 같은 게 있어서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수로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저희도 그 말을 전달해서 뒤에 분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네요. 탐험하는 이 축제가 되게 재밌는 게 밤에 가잖아요. 네. 두 분 한 몇 시쯤 가셨나요? 9시 반. 그쵸. 보통 9시나 10시쯤 가서 12시까지 이제 보고 내려오는 거여서 축제라고 하기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 나잇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밤에 막 더듬더듬 진짜. 그리고 어쨌든 반딧불이를 찾으러 가는 거다 보니까 불빛을 안 쓰거든요, 거의. 그래서 진짜 더듬더듬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사실 이런 생태관광 들어갈 때는 어떤 복장이나 화장품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들어가야만, 이렇게 이 동물들이나 곤충도 그렇고 우리 화학제품 냄새를 맡으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반딧불이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생태 탐방 갈 때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그 자리를 다시 못 돌아온다고 해요. 그 야생 동물들이. 그래서 제가 실제 뭐 박그림 선생님이나 이런 좀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탐방 다닐 때는 아예 아무것도 그냥 그 전날에 씻을 때도 거의 비누로 아니고 그냥 이렇게 씻고 샴푸 이런 거 다 안 되고 그 선크림 이런 것도 다 안 바르고 그냥 완전히 맨몸 상태로 그 박금신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기 전에 화식도 끊으시고 그래요. 한참 사냥 탐방하셨을 때는 설악산에서 화식도 끊으시고 이제 그렇게 최대한 몸을 자연 상태로 만들어서 들어가야만 이제 야생동물들의 흔적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다녀간 자리를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도 괜찮을.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에 있는데 갈 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엿볼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탐험로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미리 해결하시고 되게 부끄럽겠네요. 탐험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다 도는데? 포장도로 한 20분 오르막길 있고요. 내리막길은 이제 비포장도로. 그래서 신발도 좀 등산화 같은 걸로 편한 걸로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꿀팁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지용제를 다녀와서 그 정지용 시인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문학관과 생가에 다녔습니다. 정지용 문학관에 다녀왔는데 문학관에는 이제 내부에는 정지용 시인의 연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일대기 쭉 볼 수 있고 그 정지용 시인이 만드신 그 시집이나 뭐 자필로 쓰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록물들,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상 깊은 내용을 몇 가지 공유해드리면 정지용 시인님이 12살에 결혼을 하셨다는 어머. 저 봤던 것 같은데 들어도 또 놀랐네요. 네. 그래서 결혼하시고 또 서울에 가서 또 유학생활 하시고 거기서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또 일본 가서도 유학생활 하시고 되게 객지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한 15년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거기에 많은 시적 이런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좋은 시들이 많이 탄생했다. 근데 뭐 해방이 되신 이후에 또 행방불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또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또 그런 미스테리한 이야기, 슬픈 결말이 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정종신이고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런 막 상상도 해보고 머릿속에는 어쨌든 행방불명으로 굉장히 비운의 시인이기도 하고 네 어떤 점에서 참 그런 예술가로서의 그 삶이 녹록지만 않은데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또 해서 시는 너무 예쁘잖아.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그래서 늘 근데 그리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에는 고향에 대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네. 목천에 대한 고향, 그쵸. 향수. 네 향수. 그래서 향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오시면 그 노래를 네, 그래서 그 지용제를 하면은 실제 그 노래를 불러주셨던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특히 그 성악하시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그 공연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감동적인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향수라는 게 참 옥천 근데 여기 와보시니까 그 시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그죠? 완전. 네. 약간 왜 여기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얼룩배기 황소가 그런 가사들이 저도 와서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우리 안댕님. 네. 저는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네, 제가 그 보드게임 중에 네. 그 루미큐브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벌꿀님께서 루미큐브도 안 하고 살았냐며 어머. 호통을 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바짝 정신 차리고 네.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제가 또 어느 정도 배운 시점부터는 그 벌꿀님한테 초반에 3연승을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초심자의 행운인가? 네, 약간 그랬을 수도 싶었는데 있겠네요. 그래서 3연승을 하니까 또 느낌이 달라져서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오랫동안 한 고인물도 별거 없구나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 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저희 한 20판 했나요? 네, 아니 계속 이렇게 몇 번 이기시더니 조금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각 잡고 했더니 이제 계속 못 이기시고 아까도 위에서 또 한 번 하고 지고 내려오셨어요. 전문 용어로 털렸죠. 아쉬워. 루미큐브 저도 사실 루미큐브 좋아하는데 저기 우리 마설님이 루미큐브 국가대표 또 원래 그 때리는 국가대표였잖아요. 뭐였죠? 네, 할리갈리 국가대표였잖아요. 두 개 다 굉장히 잘하시고 두 개 다 비공식 국가대표. 아니 근데 할리갈리 우리가 같이 해봤지만 진짜 국가대표죠. 인정이에요. 진짜 잘할 것 같다. 아직 두 분은 그럼 격도를 못 하신 건가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실 지면 짱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쪽이랑 계속 그쵸. 하면 이제 제가 계속 매일매일 신나는데 이제 이쪽은 제가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한번 약간 짱나는 이슈. 네. 근데 이 사람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잘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셋이서 루미큐브 한번 뭐 약간 아이스크림 배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네. 좋아요. 저 근데 왜 저는 빼세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교통절리를 하겠다? 무시하는 팀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냥 오케이. 자연스럽게.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영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영님 혹시 참전 의사가 있으신가? 네. 지영이도 루미큐브 해요? 저번에 한 번 했었는데 네. 졌어. 실력이 좋으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지영님하고 그 우리 안댕님하고 한번 붙으셔서 네 준결승을 하고 이제 제가 그래도 영희님은 이렇게 도발 영희님이 완전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도발 이렇게 또 도발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두 분이 준결승 하시고 한 분이 저희 세 명과 함께 결승을 치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네 후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 다녀오셨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씩은 그 벌꿀님 이제 고향인 삼천포를 갔다 오는데 네네. 지난주에도 이제 오랜만에 삼천포를 다녀왔고요. 그 삼천포 얘기는 또 이제 벌꿀님께서 이야기 보따리만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옥천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함양이라는 곳에 그 서하다움을 좀 방문을 했었어요. 여기가 어떤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그래서 뭐 짧게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시골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었는데 둘러보니까는 되게 좋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옥천만 못하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짧게 이런 시골 살아보기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보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간 김에 뭔가 함양에 유명한 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 그 은행나무가 수령이 8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있다. 보셨군요. 이거 진짜 저 보고 왔죠. 근데 진짜 되게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어마어마해요. 진짜 커요. 이걸로 당연히 한 아름이 안 잡히고 성인 남성 한 대여섯 명이 들러붙어서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커요. 될 정도의 사이즈라서. 근데 사진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안 담겨요. 되게 뒤로 가요. 높이도 엄청 높고. 엄청 그 진짜 장관. 딱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예뻤었고 또 그 이게 물론 저희가 지금 안 보이는 라디오를 원래 라디오는 안 보이죠? 재밌네요. 하지만 그 사진을 한번 저희 또 참가자들 분들한테 공유드리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커요. 엄청 예쁘고. 크죠? 지금 찍으신 거죠? 요게 딱 저는 지난주 사진이에요. 겨울 이 즈음에 갔다 와서 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예쁘네요. 은행나무가 원래 가을에 사실 제일 예쁘잖아요. 노랗게 피었을 때. 근데 이렇게 초록 색깔 은행나무도 큰 나무들은 엄청 예쁜 거를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쵸. 사실 함양의 서하다움은 이제 고래실의 그 누리옥장님이랑 저랑 또 같이 저희가 겨울에 치앙마이를 다녀오기도 했었었고 그 기존에도 또 고래실하고 여러 교류들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또 추천하는 곳 중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뭐 참두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파스타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식당 이름도 면사무소라고 해서 너무 재밌거든요. 면사무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들을 팔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신청한 순서대로 한 명씩 일주일 동안 무료로 거주하면서 거기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그 옥천 살아보기처럼 뭔가 내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좀 갭이었대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이고 또 워낙에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가 분들이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함양 서하다움 참 추천드립니다. 그 옆에 은행나무까지 아주 완벽한 코스로 갔다 오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삼점포 얘기를 가지고 계시는 벌꿀님. 저는 이제 삼점포 다녀온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해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둔주봉 등반을 했습니다. 둔주봉을 사실 처음에 옥천에 왔을 때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때가 산불 그 조심 기간에 딱 그 맞물려서 그때 둔주봉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 계속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해제가 돼서 토요일에 등반을 했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뻤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둔주봉에 정말 북적북적했어요. 그러고 쉽지 않은데. 북적북적해서 되게 재밌게 다녀왔고 등반하고 이제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 여기 저희 배바우 근처에 있는 식당 칼국수 집을 갔는데 또 거기에 굉장히 또 많은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아는 분들이 또 많아서 또 인사 다 드리고 되게 재밌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거의 지역에 이제 아주 완전히 인하셨네요. 많은 분들을 뵈서 인사도 다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둔주봉 올라가셔서 그 한반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거 진짜 그게 진짜 멋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숲풀이 우거지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날씨도 있고 잘 못 봐요. 네, 맞아요. 그 보니까 그 나무들이 좀 많이 자라기는 해서 약간 이렇게 한반도 남쪽이 살짝 가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얼추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추면 아니 진짜 좋은 날씨 나왔다. 우리 이날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때 제가 좀 사진 좀 넣어달라고 했죠. 사진 너무 잘 찍으셨네요.
좋습니다. 네, 진짜 좋았어요. 근데 네.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그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서 이렇게 술잔치를 많이 벌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즐거운 산행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좀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술판을 벌리는 거는 조금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약간의 그런 건 좀 부담도 있고 사실 쓰레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산은 이제 좀 가볍게 갔다 와서 내려와서 이제 식후경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좀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눈살이 사실 찌푸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 주민분들은 당연히 아니실 거고 외지 분들이 이렇게 산에 놀러 와셨다 하는 건데 뭐 담배를 피우시고 산에서 담배 피우면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특히 우리가 또 산불을 올해 너무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게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마을 주민분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의식이 올라와서 맞아요. 진짜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래, 산에 올 때만큼은 좀 그런 맞아요. 걸 좀 참으실 줄도 알고 해야 맞아요. 성인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좀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너무 중요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 얘기에서 해외여행 가서 산에 가면 한국인들만 이 삼겹살에 짊어지고 가서 위에 가서 굽는다고. 우리나라도 사실 국립공원인데 올라가서 그 삼겹살을 꼭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물들하고 사실 다 맞아떨어지는 거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화기를 피운다는 거 혹은 뭔가 막 그렇게 음식들을 먹고 한다는 것들이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그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 우리가 특히 지역에 살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산에 외지인들 그렇고 가는 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우리도 신경 써서 하고 또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벌꿀님 반딧불이 이슈가 또 제가 지난번 저희 라디오 했을 때 반딧불이 오기내에 반딧불이 생태 체험하는 거를 좀 읽고 반딧불이가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마설님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봐야지 하고 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반딧불이 축제를 했을 때는 그날 비도 오고 저희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꼭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리장 어머니께서 우리 여기 숙소 바로 뒤편에 반딧불이가 나온다. 그래서 되게 어두울 때 산책을 하면은 가끔 보인다라고 저희한테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딧불이 축제를 못 갔으니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안댕님이랑 같이 밤 10시에 저희가 요 뒤쪽을 탐방을 나갔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반딧불이를 봤어요. 오, 진짜 운이 좋으셨네요. 네. 근데 한 마리밖에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딧불을 어쨌든 봤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좀 재밌어서 이제 매일매일 그럼 우리는 탐방을 계속 나가자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피곤해서 못 나갔어요. 쉽지 않죠. 네. 그래도 한번 보셨다니 아주 요 시기가 지금 반딧불이 나오는 시기여가지고 네, 맞아요. 잘 눈을 뜨고 다니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게 이제 제가 아까 안댕님께서 언급을 해준 삼천포를 다녀왔는데 삼천포랑 남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삼천포를 갔다가 남해도 이렇게 돌고 왔는데 남해에 저희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갔던 독립서점이 되게 좀 아기자기한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이 1년 전 때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작은 서점인데 사람도 많았고 뭐 음료도 팔고 김밥도 팔고 해서 사람들이 막 먹으러도 오고 이러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공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남아서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게 굉장히 공간 자체의 매력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불과 1년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카페를 하나 찾아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돌장꽃 프로젝트라는 카페였어요. 근데 거기가
겉으로 보면 그냥 카페긴 해요. 근데 안에 좀 복합 문화 공간처럼 되게 잘 되어 있는 좀 공간이 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과거에 뭐 일제시대 때 일제가 수탈을 해서 뭐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로 한번 바뀌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의 이 복합 문화 공간처럼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도 되게 이쁘고 뭐 카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도 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도자기도 구우시고 되게 매력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독립서점을 갔다가 이 공간을 갔더니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남해도 사실 되게 관광지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게 어떤 로컬에서의 비즈니스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되게 잘 됐던 이런 공간들도 끊임없이 좀 이렇게 이 시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 지역의 흐름을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뭔가 되게 자유롭게 융화돼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골살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뭔가 시골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아요. 아마 보통이라면 저는 이렇게 서점을 보고 그냥 속상하다 하고 이제 말았을 것 같은데, 그 벌꿀님이 살아보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니까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장소와 이제 그렇지 않은 장소들의 어떤 차이들, 사실 저는 그 두 가지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만 생겨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왜 그럴까로부터 출발하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가 생겨셨다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자랑스러워하시네요. 네, 아마 저희가 살아보길 2달 동안 잘 운영하지 않았나. 네,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 아주 기쁩니다. 네. 나중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옥천에서도 좀 찾아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장소들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곳들이 있고, 어떤 곳들은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곳들이 있고, 근데 그게 뭐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지역 안에서 사실은 상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뭔가 그러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저희 첫 번째 이번 선곡은 그 지영님이 선곡해주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네, 지영님 왜 선곡하셨는지 간단하게 나눠주실까요? 네, 반딧불이를 이번 주에 보고 와서 반딧불이에 대한 노래가 생각나서 네, 단순하게 선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늘 나눔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반딧불이었고, 또 우리 그 옥천에서 하고 있는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가 워낙에 또 지역의 멋진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저희 매주 하고 있는 미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의 월간 5기 내에 읽은 걸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는 벌꿀님부터 어떤 내용 읽으셨는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월간 오기내 24년도 9월 호를 읽었고요. 네. 이번 호에서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읽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그런 사실들 이런 것도 알게 됐었는데 그 9월 1일이 여권 통문의 날이라고 이게 그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 오기내를 읽지 않았으면 정말 아예 몰랐던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과거에 그 양반 여성들이 좀 주도를 해서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하고 선언을 했던 그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이게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안남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여성 농민의 이야기가 저는 조금 기억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 농촌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사실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역할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게 여성들은 수작업을 대부분 도맡는다고 하시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상이나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한때는 배바우의 토마토가 되게 유명했었대요.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 농장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게 토마토가 여성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 강도가 굉장히 세대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들 접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하는데 이 인터뷰를 하셨던 여성 농민 그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농민도 건강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 그 특수 건강검진이 지원이 국가에서 된대요. 근데 이게 검진만 할 수 있고 그 검진이 어떤 치료 지원으로 연결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검진이 제공이 되는 게 뭐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치료까지 연결이 조금 더 돼서 이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아직까지는 여성 농민이나 어떤 전반적인 농민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뭐 묻히지 않고 삶의 권리로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호를 읽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농촌에서 여성 농민 얘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농민수당이 이제 농업 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받는 건데 대부분 그 남성들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농민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 물론 뭐 그 부부가 같이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농민인 거죠. 근데 그런 수당이 남성의 이름으로 나오고 남성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전국 여성 농민의 분들은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 여성 농민들도 농민수당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가계가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뭐 출자금, 그러니까 농협조합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부가 다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성 농민들이 일을 진짜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이익이라던가 혹은 어떤 명예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게 뭐 단순히 성차별로 뭐 정말 이 일을 하고 저 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도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사실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50% 이상이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의 소농들까지 다 합치면 훨씬 많은 비율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얘기하신 그런 농사 관련한 질환들, 특히 관절 질환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산재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농촌에 되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젊은 저희들이 좀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농촌에 살면서 좀 그런 권리들을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안댕님. 네. 네, 저는 22년 2호로를 읽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 로컬푸드 매장의 친환경 포장이나 이런 무포장 도입 추진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그 옥천에서 살아보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좀 변화를 느끼는 영역이 일단 쇼핑이거든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뭔가 전날 밤에 주문을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받아보는 이런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 너무 편리했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 장보기를 하려면은 뭐 교통체증도 너무 심하고 네. 마트 내부에 인파랑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네. 좀 불편해서 굳이 오프라인을 왜 가지? 라는 관점이었다면 이 뭔가 이 로컬푸드 매장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옥천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되게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이걸 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이 식재료의 대부분 뭐 무농약이나 혹은 유기농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사실 벌써 이제 옥천살이를 2달째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이제는 좀 저도 외부의 시선이 아니고 내부인으로서 좀 바라볼 때가 아닌가 네. 네. 싶어서 좀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이게 왜 안 되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하나하나 좀 해소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해낸 사례가 없을까? 아니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또 진주 텃밭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경남 진주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네. 사례인데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네. 목이 맬 수 있죠. 옥천살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거의 도월 선생님 톤으로 올라가게 그럴 수 되네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지속 가능하려면 판매자 측면에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또 소비자들도 인식을 전환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포장지가 없으면 사실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매대에 깔려있는 감자를 뭐 한두 알씩 네, 가져간다든지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남 진주에 있는 이 진주 텃밭은 계속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미 그 옥천살림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했었던 그런 위탁 운영 관련돼서 전환 이슈가 있고 네. 네. 또 이 해결 과정이 현재 진행형이라서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저는 이 역할도 결국에는 사실 옥천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것도 옥천살림 협동조합에서 해주셔야 될 롤인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뭔가 그 기존의 로컬푸드 매장을 좀 뛰어넘는 옵션들을 검토하실 때 이 방식도 한번 무포장, 무포장이 좀 어려우면 친환경 네. 포장이라도 좀 가능하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성우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옥천살림협동조합이 옥천에서 귀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우리가 이런 이슈를 봤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옥천살림은 그런 고민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전환의 시점에서 뭔가 저희가 이제 소비자이자 혹은 동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제안이자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하신다라고 할 때 정말 필요하다면 뭔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더 뭔가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옥천살림이 이런 것도 시도해 보면 또 이전과 좀 더 다르게 더 혹은 경쟁력 있게 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성우님이 진짜 옥천인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도 이 옥천살림협동조합의 이 전환 이슈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 네 지영님. 저는
2021년 6월호를 읽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안터마을 반딧불이 지키는 묵음 시작의 내용을 주제로 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이번 주에 반딧불이 축제를 다녀와서 그 반딧불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가지고 이 주제를 택했는데요. 이 반딧불이 축제가 2009년부터 이어져 왔고 2017년도에는 안터마을 자연환경 국민신탁 옥천신문이 손을 잡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 모금인 에코증권을 발매하는 등의 모금 활동을 펼쳐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해설사분이 여기에 이제 농사를 되도록이면 안 짓고 청정한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원래 마을에 인삼밭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청정한 지역으로 유지를 하게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이게 제가 2021년호를 읽었으니까 이런 노력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 보고 많은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마도 이제 자연을 살리는 길이 마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욱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막 서식지 주변에 농사도 자제하고 농약 때문에 정기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시는 활동들이 그래서 오는 날 이제 우리가 2025년인데도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도 되게 신경 써서 안남면도 그렇고 안터마을에서 특히 더 고민을 하고 계셔서 이제 저희가 많이 또 가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설님. 네, 저는 월간오긴의 2024년 1월호를 읽었는데요. 네. 이번 1월호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코너는 할머니 상담소였습니다. 재밌는 거 읽으셨네요. 네, 네. 옥천읍 원강리의 마을 할머니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 답해주는 형식인데 평소에 좀 듣기 어려운 생활 꿀팁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그 이번 호에서의 고민거리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약 한 2주 전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좀 일주일 반 정도, 한 보름 정도 되게 앓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답변으로 물을 갈아 꿀이나 설탕에 재워 하루 지난 뒤 먹는 방법, 쌍화탕을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조언 등이 있었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해 주셔서 더 믿음이 갔고 제가 그때 약만 먹고 버텼는데 이런 민간요법도 함께 써봤으면 더 빨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상육자님이 또 팟캐스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여기가 또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할머니들 답변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느리고 말도 그런 게 진짜 요즘에서 그리고 또 충청도 화법이 최근에서는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서 할머니들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중간중간에 연애 코치도 해주시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마 팟빵에 올라와 있을 텐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월간 오긴에는 제가 독자이기도 해서 너무 좋아하는 게 지난 호들을 봐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농촌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부터 되게 유쾌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함께 귀 기울이고 좀 같이 화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다 들어있어서 농촌살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해서 같이 읽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잘 읽어주시고 소감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코너 끝으로 우리 안댕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를 네, 준비하셨는데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이유는 제가 또 이번에 미션으로 읽었었던 로컬푸드 관련돼서 또 옥천살림 협동조합이 지금 위탁 운영 전환 관련해서 해결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힘내시라고 마지막 승부를 승리로 네. 가시기를 기원하는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데 기대만큼 두려움 이랬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은 연습이란 웃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네, 그럼 다음 코너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짧게 업데이트하는 코너인데요. 지금 벌써 이제 거의 2달 돼 가면서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내용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짧게 업데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설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블로그랑 벽화인데요. 일단 블로그는 계속해서 순항리에 진행 중이고 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벽화 관련해서는 조금 더디지만 네, 완성을 위해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벽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 주부터 좀 적극적으로 많이 더 올 예정이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벽화 하는 마을 이름이 뭐였죠? 도덕리입니다. 네, 도덕리. 그쵸. 도덕리에서 같이 조금 마을 분들도 좀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희님은 우리 영희님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네, 저도 블로그 글은 이번 주에 2개 정도 올렸고요. 네, 그러니까요. 되게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수업 때 아이들의 이제 동기를 이렇게 북돋아줄 재밌는 트릭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뽑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올리브영 상품권을 해서 저도 저희도 삐삐 안 됩니다. 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이들 너무 행복하게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요. 어른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다른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저희가 저희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 수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뽑기 선물 테스트를 한번 저희한테. 그죠. 완벽한 수업을 위해서. 트릭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번 실제 저희한테 돌려보시면 더 감이 오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 다음번에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댕님. 네, 저는 지속적으로 그 수레드랑 인별로 컨텐츠를 좀 축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랩 컨트리사이드 다시 한번 또 공유를 드리지만 좋습니다. 시골살이 실험실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LAB 실험실 그리고 컨트리사이드 시골 요걸로 이제 치고 들어오시면은 그 인별이랑 스레드 다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별은 최근에 또 삼천포 남해
또 함양 요런 데를 다녀오고 또 최근에 또 둔주봉까지 정복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예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잠깐 못 보는 사이에 뭐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네, 그래서 예쁜 사진들이 있으니까 또 K 감성 아재 컨텐츠를 또 보고 싶으면 또 저는 인별에는 한 줄로 짤막하게 감성글을 올리고 있어요. 와. 네, 사진과 함께. 네, 완전 아재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아재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네. 좀 세련됐나요? 그러니까 아재라고 한들 이 세련이 있어요. 세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도시 남자이기 네, 때문에 도시 남자의 스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재인 척하는 도시 남자. 역시 시티 보이시네요. 저는 그 워딩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재인 척하는 도시 남자. 네, 그 정체성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못 버리셔가지고. 네, 그래도 사진을 그리고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우리 벌꿀님의 협찬인 아이폰 6S로만 제가 찍고 있고요. 필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역시 옛날 아이폰. 생 아이폰 그 감성 그대로. 맞아요. 네. 옛날 아이폰이 좋았던 걸로. 맞아요. 네.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벌꿀님. 네, 저도 블로그 콘텐츠 발행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개수를 세보니까 그 블로그 그 롱폼이랑 그 다음에 동영상 클립이랑 같이 다 합쳐서 지금 한 28개 정도 제가 그래도 만들긴 했더라고요. 꽤 많아졌다. 네, 그쵸? 조금 계속 쌓이고 있어서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원래는 그 옥천에서 제가 경험하는 어떤 뭐 먹을거리,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썼는데, 이게 옥천이 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게 어디든 한 2시간, 3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정말 지리적으로 너무 요충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삼천포를 다녀오면서도 옥천에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옥천이랑 연결되는 좀 이웃 동네까지 제가 이 포스팅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번 더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요즘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저도 안 걸 봤는데 28개까지 많이 쌓였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클립 개수를 합쳐서 그런 건데 클립은 모바일 서비스만 되는 거라서 모바일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벌꿀님의 콘텐츠를 잘 즐기려면 핸드폰으로 잘 들어가 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발표도 할 건데요. 그 발표할 때까지 잘 우리가 쌓아가서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도록 저희가 마지막에 공유해야 하는데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라디오를 또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까지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우리 마설님이 그 해주신 라디오헤드의 크립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고른 이유는 이 크립의 가사를 보면 약간 나는 좀 머저리다, 나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뭔가 고흐가 그런 감정을 세상에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don't care if it hurts. I wanna have control. I want a perfect body.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코너, 이제 여러분들의 소감과 개별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코너인데요. 이제 그 네 분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짧고 좀 재미있는 그리고 홍보하실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꿀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맞아. 이제 2달이 다 갔고 이제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아서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이 남은 한 달을 또 어떻게,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 알차게 보냈는데요. 남은 한 달도 더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5월, 6월 이럴 때가 좀 야외 시즌이긴 하잖아요.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시즌인데 보니까 저희 여기 아까도 한참 소개해 주셨던 그 반딧불이 축제 이런 것도 주변에서 하고 있고 또 베바우 여기 동네에서도 뭐 이것저것 재밌는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참여를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대님. 네, 저는 지난 화에 이어서 이번 화에도 6월 말까지 네, 옥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13년차 네. 시니어 세일즈에 대한 수요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업 개발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 고래실이나 우리 오기내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빨리 저희 라디오가 송출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그냥 빨리 저희 좀 송출해달라고. 혹시나 뭐 8월에도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네, 한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안에는 가능하시고. 네. 좋습니다. 이게 또 방송 특성상. 네. 좋습니다. 우리 영희님. 네, 오늘 베바우에서 처음 녹음했는데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 여기 등장은 안 하셨지만 또 우리 이상윤 국장님께서 워낙 팟캐스트의 전문가셔가지고 미리 저희가 녹음할 수 있는 부분들 알려주시고 또 세팅도 다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덕분에 저희가 잘 편안하게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윤 국장님에게 박수를 한번 아마 편집하면서 들으실 텐데 네.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마설님. 네, 오늘 저도 베바오에서 녹음해서 좀 편안하게 녹음을 한 것 같고요. 혹시 블로그 홍보가 필요하시면 고래실과 오기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꼭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능력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2025년 안에 연락을 주시면 블로그 홍보, 우리 영어 교육, 그리고 세일즈 관련해가지고 저희 열려 있으니 언제든 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끝으로 그 엔딩 멘트 전에 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우리 벌꿀님이 네, 선곡해 주셨죠? 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저기 어디를 올랐다고 했죠? 둔주봉. 네네네. 네. 둔주봉을 등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파른 구간이 되게 있어요.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거의 90도에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45도. 네. 90도는 네. 40. 또 제이가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네. 45도. 75도요. 네, 75도로. 45도보다는 조금 더 가팔랐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90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75도 정도 되는 그런 그 구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아마 이게 진짜 오르막길이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가보라고 우리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마지막 엔딩 멘트 해볼까요? 네. 옥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